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역사가 100년이 된 미국의 국립공원이 소수인종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도 소수인종 표잡기에 열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후보의 이민 관련 발언이 정반대로 뒤집혀도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제3세계 수준의 부패 권력이라고 비난하고 AP통신은 클린턴 후보가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하면 만나주거나 이권을 준 케이스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카고 범죄를 일주일에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허황한 말도 합니다. 성전환을 한 학생들이 태어난 성별과 다른 화장실과 락커룸을 쓰도록 하는 게 옳다는 사설이 LA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지 못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인이 과거보다 교회에 덜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데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의미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서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같이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내일이 목요일이죠. 이제 하루 있으면 미국의 국립공원이 100년의 역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녀보시잖아요. 때로는 캠핑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인종이 가장 많던가요? 지금 국립공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75%는 당연히 가장 많은 인종이 백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제 결국은 2050년이 되면은 한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지금의 다수인 백인을 제치고 다수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립공원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를 보존해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표를 팔아줘야지 되잖아요. 기념품도 사가줘야지 되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수인종 방문객에게 구애를 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공원이 한 13만 스퀘어 피트가 아니라 스퀘어 마일 정도가 됩니다. 공원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념물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제 국립공원도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가 공원의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존재감 같은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다 하면서 2050년을 향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소수인종이 국립공원에 안 오고 백인들이 많이 올까? 이런 것이요. 그런데 인종별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지금 백인 인종이 그 정도로 많으니까는요. 흑인이 국립공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흑인 가정의 전통이 그런 곳을 잘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에 가면은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다다다단 from New York City to the California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땅이라는 게 역사도 다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미국 역사에서 흑인들은 뭔가 제외됐다고 할까요? 또 아주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까요? 노예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게 있어서 국립공원과 잘 맞지가 않고 라티노의 경우는 국립공원이 그렇게 많아? 어디에 있어? 저기에 있어?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있다고 존재 자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편, 한인분들은 운전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또 관광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라티노는 못 가고, 한인을 포함한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공원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 전후와 현장에 가서도 언어적인 것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갈 때부터 별 그 재미를 못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적으로 에이시안들은 자신들이 많이 있는 인종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나 그런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 그 방문을 좀 꺼려한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립공원은 이제 내일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얼마나 아름답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국립공원을 와보면 좋은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청사진 같은 것을 발표를 한다는 게 이제 그 미국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국립공원 측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후보들 내가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좋은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공화당 후보의 경우는 특히 시골 지역 백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그 흑인들을 찾아가거나 라티노를 찾아가거나 아직까지 그 에이시안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적고 유권자는 더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흑인과 히스패닉 표를 많이 받지 않고는 당선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에 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요. 멕시코 대통령과도 만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 박스 뉴스가 이제 그 진행을 한 그 타운홀 미팅에서 션 해니티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이제 그 비공식적인 자문을 해주는 팍스의 그야말로 스타 호스트죠. 션 해니티가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에서였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텍사스의 그 대통령이 애니크 페냐 그 니에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그 예비 선거에서 완전히 그 후보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멕시코와 멕시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다. 아니면 또 베니토 무솔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애니크 페냐 니에토 그 멕시코 대통령은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일단은 그 존중을 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뭐 현직 그 멕시코 대통령은 함께 해야지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나를 뭐 또 히틀러라고 했는데 무솔리니라고 했는데 하면서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그 추방군을 신설을 해서 1,1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그 이민자들을 추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은 이제 실현하지 않겠다는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멕시코에 대해서 아직도 그 벽을 세운다? 이것은 그 말을 물러나지 않고 이 말에서 뒤로 완전히 물러나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다 했었던 말을 같은 이슈에서 다 무효로 할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물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하면은 이민에 대해서 설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비선거 초기 당시에 했었던 말보다 좀 부드러워진다 하더라도 추방군을 만들지 않고 벽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일부 사면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후보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그 높아졌었던 그런 지지율을 다 깎아내리고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 입장이 굉장히 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많이 지지하던 언론들조차도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클린턴 재단과 국무부,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이 왜 개인 서버까지 두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는가, 이게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인가, 클린턴 재단에 돈을 많이 들여가고, 또 돈을 들여간다는 것은 뭔가 국무장관으로서 뒷배를 봐주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개인 이메일을 쓰고 다 지운 것인가, 뭐 이런 의혹을 샀었는데, 의혹의 일부분은 사실로 드러나는데, 더 이상은 이 사실의 범위가 커지니까 언론들도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안 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양심적인 판단에 따른 거든, 아니면 그 밖의 이유로든 더 이상은 힐러리 클린턴을 완전히 감쌀 수만은 없게 된 게 지금 언론의 입장이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민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했었던 발언을 조금 부드럽게 수정을 하는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제3세계의 수준의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공공의 일, 자선단체 일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 돈도 아무 돈이나 마구잡이로 수천만 달러씩, 수백만 달러씩 끌어모으는 사람, 물론 클린턴 재단과 재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많은 클린턴 재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서 클린턴 가문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탕을 사 먹었느냐, 쌀을 샀느냐, 그것 아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썼다.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썼고, 에이즈를 없애고, HIV 감염 뭐 이런 것, 또 어디 세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국가, 그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재단에서 돈을 많이 기부받았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뭔가 장관으로서 비자 내주고, 국무부니까요, 비자도 내주고, 또 국무부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인권을 정말로 하찮게 빵 조각보다도 더 허술하게 취급하는 그런 독재자의 돈을 클린턴 재단에서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자선사업 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완전히 선한 일이냐라고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국은 AP통신조차도, AP통신이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상당히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시리어스하다고 볼 수 있는데, AP통신이 국무부에게 요청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의 스케줄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사람 154명의 것을, 돈의 액수와 누구인가를 찾아냈는데, 그 154명 가운데 적어도 85명이니까 반이 넘는 거죠. 28이 16이니까요. 85명은 클린턴 재단에, 이 사람들이 85명이 1억 5,6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 가운데 또 20명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클린턴 재단과 또 클린턴 재단이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것이요. 그런데도 돈을 기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부한 사람 적어도 85명은 힐러리 클린턴을 만났거나 힐러리 클린턴과 전화 통화를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클린턴 재단의 이사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AP통신이 국무부의 정책에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국가도 기부를 했기 때문에요. 국가 단위로 수십 개 국가가. 그래서 미국 국무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AP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요, 마이크로 뱅크, 그로민 뱅크. 요즘 한인 젊은 학생들도 대학교 다니다가 마이크로 뱅크 조금 소액을 지원해줘서 어떻게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에서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된 무하마 유나스,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지부가 있으니까는요. 이 사람도 클린턴 재단에 12만 5천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다 국무부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3번 만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공화당의 기부자인데 뭐 스티븐 라스트 네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 사람도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뭐 블랙페스트 런천을 먹고 나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에스티 라우더 그 화장품 회사가 그 맥도 같은 회사잖아요. 맥 뭐 오리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같은 회사인데 이 에스티 라우더의 그 맥 화장품에도 또 다 그 자선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선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낸시 마헌이라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그 점심을 먹고 나서 국무부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국무부의 어떠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본인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어떠한 그 목적 달성을 했겠죠. 뭐 화장품 홍보에도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미 그 AP통신이 보도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 재단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거 뭐 어떤 한 부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뭐 이런다. 뭐 말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참 공인이 공공 자산을 가지고 개인 재산을 불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클린턴 부부가 클린턴 재단에 기부된 그 수많은 돈에서 본인들이 뭐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P통신이 이 정도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더 그 측근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을 테고 깨끗하게 완전 무결하게 이 세상에 사실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요. 큰일을 하는 조직에서.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AP가 뭐 150 몇 명을 조사를 해서 반 이상이 다 힐러리 클린턴과 밥을 먹었거나 점심을 먹은 사람이 클린턴 재단에 뭐 기부를 하고 나서요. 그것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유권자가 볼 때는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트럼프를 찍어? 이것도 또 안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시카고가 범죄가 얼마나 많은 도시예요? 그 시카고 범죄를 내가 일주일에 다 잡을 수 있다.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본인이 시카고 경찰국의 최고 관계자들과 만난 결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팍스뉴스에서 그 빌 올라일리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그 강한 친구죠. 빌 올라일리가 어떻게 잡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보다 아주 터프한 대처를 하면 된대. 강한 대처를 하면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시카고의 경찰국장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도널드 트럼프와 만난 적이 없고 우리 경찰국에서 탑 오피서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진영에서는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뭐 경찰국장도 만나지 않았고 탑 관계자들도 만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일반 경관들을 만났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 정말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고 고민하시는 그 한국 분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한 가지 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타일이 다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그런 그 선거 캠페인의 스타일이 이어집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어제는 그 더스틴 팀버레이크 부부 그야말로 뭐 헐리우드의 그 최고 연예인의 부부가 주최하는 기금 모금을 했고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유권자는 안 만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뭐 안 만나도 민주당이니까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다른 주에서도 유권자들과는 안 만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돈만 모아요. 그런 캠페인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저렇게 내가 일주일 안에 시카고의 범죄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은 할지언정 계속 스윙 스테이트를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거든요. 어제는 텍사스에서, 그제는 오하이오주에서, 오늘은 미시시피 역시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여기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로이터와 이제 다른 그 공동 여론조사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물어
물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그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12%포인트 앞서서 45%대 33%. 그런데 22%의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답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뭐 화장실 전쟁이잖아요.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그냥 두고 가지라고 말하시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게 계속 어떠한 그 주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하니까 참 문제인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성전환자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화장실 성전환한 학생들 또 락커룸도 본인이 원하는 곳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통과돼서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앞두고 있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전국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설을 실었는데 어느 예를 들고 있냐면요. 이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그 시애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죠. 시애틀의 그 나단 헤일 그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화장실 표시하는 것.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하게 남자 여자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시까지도 사진으로 실었는데,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도 조금 그 보수적인 주이고 또 시골이 많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텍사스의 판사는 오바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죠.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고 또 그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는데, 성전환자 학생들이 자신의 화장실과 락커룸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자주 놀림도 당하고 배척당하는 학생들인데, 영원히 텍사스의 판사는 그런 학생들을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지내도록 몰아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5월 13일에 연방교육부가 학교 교육부에 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가 아니라도 성전환을 했으면 본인이 원하는 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하는, 이게 이제 공립학교에는 당연히 연방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은 지원금이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방정부는 왜 그렇게 하는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고 헌법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뜻이고요. 뭐 그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성전환하지 않은 우리 딸이 그러면 남자애랑 같이 화장실을 쓰란 말이야? 이것도 부모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다가 여론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느냐, 그리고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사회의 변화라는 거, 이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아직 이 문제가 정리되려면 한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렇게 미국의 정책에
그 도전하는 그 텍사스주의 연방 판사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부 정책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3개 주와 2개 교육부가 이런저런 이제 뭐 소송을 하고 해서 그 판사가 이제 연방 교육부의 정책 차별하지 말라는 그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 뭐 그래도 다른 법원에서는 또 그 연방 교육부에 동조하는 그런 이제 그 판결도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리치몬드니까 버지니아 주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동북부니까 좀 더 그 리버럴 수 있죠. 제4 항소법원이 이제 그런 그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와 현재의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성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심의가 없으니까 판결이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오픈리 그 성전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연방 그 대법원에서 그런 그 판결을 하게 됐고 심지어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오일 그 필드에서 일하는 남자가 남자에게 성학대를 받았다. 이런 소송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그 무심코 그런 것을 뭐 할 수 없다고 지나갈 그런 정도인데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조금 빨리 그 확산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화장실 그 전쟁 이런 것들 결국은 소수라 하더라도 그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사설을 읽으면서 읽는 도중에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왜 소수인데 자꾸만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두고 가면 되지 그 들춰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미 이렇게 드러날 정도가 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뭐 차별을 받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려고 해봤는데 내가 그 성적으로 이쪽으로 기운다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태어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신의 표현 예전에는 숨어서 그냥 했는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학생들도 생길 테고 그 반감 갖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뭐 때리고 그래서 학교 가지 않고 하면은 그 학생의 인생이 또 망가지는 거잖아요. 다만 성적으로 다른 그 다수의 학생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의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인도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녀를 키우시면은 당연히 그 느끼시겠지만 대학만 가면은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뭐 안 그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애인이 아닌데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춥다고 껴안아서 서로의 체온을 채워주고 뭐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이제 집에 남자친구 그러니까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아니에요. 프렌드는 프렌드인데 메일일 뿐이고 피메일일 뿐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딸인데도 메일 프렌드가 있는 것이고 보이프렌드가 아니고요. 우리 그 아들은 아들인데도 그 프렌드가 피메일 프렌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걸프렌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뭐 같이 방을 쓰고 뭐 같이 잠도 자고 낮에 방에 들어가서 놀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연인들이나 방에 들어가서 놀고 들어가면은 문 열어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미국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와 나이 든 것 이런 것과 그 한인이라는 것 소수인종 이런 것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잠시 뒤에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요즘에 좀 편집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글쎄요, 편집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생뚱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편집 일면 기사, 탑 기사 순서가요. 순서라기보다 탑 기사가 오늘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뚱맞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에서 조총연계가 북한에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간 것인가 아니면 끌려간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면에 실렸거든요.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왜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 안 가나.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교회에 또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간다고 또 믿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서비스 모두 대만족이래요. 카펫 월드라. 당장 우리도 견적부터 받아보자고. 참, 지금 카펫 월드에서 우드 셔틀을 세일 중이에요. LA 세리토스 두 곳, 562-809-0774, 213-739-0779.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역시 주지사 손에 갔거든요. 운전 중에 포켓몬고 게임 못하는 것. 이미 사실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전 중에 텍스트 못하죠. 또 전화를 받을 때도 손에 전화기 들고는 받지 못하니까 있는 법에다가 하나 더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익스텐드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퓨 리서치사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잘 안 간다는데 예전에 비해서 왜 안 가는가 굉장히 좀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잡지 애틀란틱이 그 조사한 것을 또 분석을 했는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종교가 믿고 있는 게 기독교니까는 이제 기독교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종교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시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40%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실까요? 많은 분이 속하실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거나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에 가시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교회에도 잘 안 가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이런 종교를 갖고 있어요라고 본인을 밝히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퓨 리서치사의 이유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저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가는 교통편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우버 타고 다니고, 또 한 10년 전부터 경제가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은 자동차를 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공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교통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조직을 잘 믿지 않아서 그 조직의 평판,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인 교회에서 교회 헌금이 어떻게 됐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런 등등해서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51%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 가는 사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몇 번 가시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뭐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51%고 49%는 어쩌다가 가거나 거의 안 가는 사람. 그러면 자주 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뭐 그런 아주 현실적인, 가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뭐 교통수단이 없어서라가 가기가 힘들어서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꼭 교회 가야지 돼.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책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기를 스탑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 정도가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제가 갈 시간이 없어요. 일하는 스케줄도요. 회사에서 일요일 날도 일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바꾸니까 뭐 아이들도 키워야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이유들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한 50에서 6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땠어요? 미국 사람들 그 문화 생활에 완전히 그 소셜 라이프의 센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소셜 미디어도 많이 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누가 처음 이민 왔다고 공항부터 뭐 교회 관계자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서 저희 집에 와서 한두 달 묵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우리 아이 뭐 토요일 일요일 뭐 리틀리그 보내야죠. 뭐 어디 레슨 시켜야죠. 학원 보내야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서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덜 가게 되는가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여러 명 낳았어요. 다시 나와서 일본 시민이 돼서 이제 본인처럼 나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가서 북한 사람과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나만 다시 빠져나왔다. 힘든 결정이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960년대 한국전이 시작되고 또 휴전이 되고 나서 7년 뒤였네요. 17살 이제 막 하이스쿨을 끝낸 한 여성, 에이코 가와사키라는 여성이, 그전에는 뭐 한국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일본 시민이 돼서 일본 이름인데, 구소련의 배에 타고 그리고 일본 항구를 떠나서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뭐 무료로 집도 주고 잡도 이제 개런티 된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 아래였었죠. 사회주의 국가 해서 이제 뭐 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요. 그리고 일본에서 소수인종이 뭐 다른 소수인종도 일본이 가장 그 부분에서 폐쇄된 나라잖아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식민지 시대에 그야말로 뭐 강제로 일하려고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가난하고 완전히 뭐 2등 시민도 아니고 3등 시민의 취급을 받고 하니까 환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74살이세요. 본인의 선택으로 갔는데, 그런데 뭐 선택을 한다면 남한이 됐어야지 됐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남한에서 태어나셨으니까요. 근데 한국이 이제 전쟁 끝나고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너무 힘들고 하니까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차별받느니 하고 가신 거죠. 갔는데 가보니까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땅이었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이분을 포함해서 9만 3천 명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1959년부터 84년까지. 그런데 이제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간 그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권리,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권리를 이제 주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북한에서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뭐 딸과 아들 한 5명 정도를 낳고 난 뒤에 중국을 통해서 2004년도에 탈출을 해서 지금은 일본 시민이 돼서 본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졌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처음에 그 딸은 엄마를 너무나 원망하다가 딸도 결국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출했다는 내용인데 시간상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면에 실렸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지금 그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들 수백 명이 안에 그 대피해 있다는 뉴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